네, 취재 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혜 기자. 이슬람을 근간에 두고 있는 사업이 바로 할랄 산업인데요. 이 할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행보가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할랄 식품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한 이후 할랄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두바이에서 국내 할랄 식품 해외 시장 인지도 강화를 위한 박람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또한 병원의 할랄 환자식 레시피 개발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할랄 인증 표시 제품의 국내 유통 허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핵심 사업이죠. 할랄 전용 도축장, 도계장 건립에 대한 시행 지침을 12월까지 확정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추진하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부는 무슬림 도축 전문 인력 취업 비자 발급을 완화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박람회는 지난번에도 한 것 같은데 참 자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정부가 할랄 산업을 육성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내 농식품 수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특히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할랄 식품으로 제2의 중동붐을 재현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국내 무슬림 관광객을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무슬림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랄 식당과 기도 처소 등을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슬람 관광객을 국내로 유입하겠다는 정책과 또 이 여러 가지 관계를 이슬람들과 맺어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 IS가 8.1 테러로 인해서 외교부도 우리나라가 이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무분별한 모슬림 유입을 유도하는 이런 정책을 좀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예전부터 기독교계가 강조했던 것이 할랄 산업이 육성된다면 경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이슬람 문화와 이 무슬림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예. CTS 뉴스에서도 할랄 인증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이슬람 단체와 연계돼 있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할랄 인증 기관 자금이 이슬람 테러 단체에 유입된 정황과 증거가 발견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또 할랄 산업 육성은 17억 무슬림 중 근본주의 이슬람 포교 및 지하드 자금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할랄 인증을 위해 제공된 돈은 이슬람 기관에 의해서 2.5%의 자카트라는 세금으로 반드시 내야 한다고도 강조해 왔습니다. 네, 최근 사살된 IS 조직원에게서 이제 우리나라의 교통카드와 또 사원증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산업 노동자 신분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다. 그래서 대구에 1년 정도 머물렀다 이런 정황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또 프랑스 테러 범인들도 이제 시리아 난민 신분으로 유럽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난민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법들이 좀 완화되다 보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자주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 이 전주시 기독교 연합회를 비롯한 몇몇 목회자들이 정부의 할랄 식품 담당자와 국회에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예. 이 정부가 내세우는 할랄 식품 정책의 법적인 문제와 또 국가 안보의 문제에 대해 주장을 했지만 결국 정부의 의지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한 농식품부 관련 할랄 식품 관련 담당 부서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돌아온 대답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네, 정부의 추진 사업은 이 국내 식품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큰 목적이고 또 국내에 들어오는 무슬림 수가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으며 또 국가 정책은 무슬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건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국내에서 이 한라식품 시장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국내 지금 무슬림 인구도 거의 없고요. 한 10만 정도라고 12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식품 기업들의 어떤 수출 확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대책이고 현재도 지금 식품 기업들이 할랄 인증을 받아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막 무슬림이 지금 증가가 이러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도. 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려를 내비쳤는데도 이렇게 나온다는 건 참 글쎄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청정국이 아닌 만큼 이 테러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1982년 이 제정한 대통령 훈령으로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만 있을 뿐 이 국내에는 대테러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인 근거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이 테러 위협에 관한 예방, 대비 활동 역시 관계기관 소관 업무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지난 14일 프랑스 테러 이후 재외국민 안전과 국내 시설의 테러 경계 활동이 제각각 이루어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더욱이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 방지법에 대한 처리도 의견이 분분해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항상 이런 테러가 발생하면 잠깐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들어가곤 했는데요. 지금 여야가 이 테러에 관한 주도권을 뭐 청와대가 질 것이냐, 국정원이 질 것이냐 이런 것을 놓고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 같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